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의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렇게 꽃이 피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체를 모델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만으로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드가 좀 많이 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일단 물체부터 만들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이 물체의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물체의 형태나 특성 등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로 얘를 꽃으로 바꿔줄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을 누른 다음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위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뉴 버튼을 클릭하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이 큐브에다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그룹 인풋은 큐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기 쉽게 이 그룹 인풋을 나는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 그룹 아웃풋은 우리가 만든 지오메트리 노드의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물체를 꽃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근데 큐브는 꽃이랑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큐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룹 인풋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물체인 큐브라고 했었죠. 우린 이 큐브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그룹 인풋은 X키로 삭제해 줄게요. 그 대신 다른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곡선인 커브를 가져와서 꽃으로 만들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누르면 지오메트리 노드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개의 언어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를 어떻게 지오메트리 노드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커브 라인이라는 것을 가져올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커브 라인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룹 아웃풋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노드는 커브 라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모양이 꽃 모양이랑 너무 다르죠? 이때는 먼저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야겠어요. 메쉬는 점, 선, 면이 함께 만나서 형성되는 3D 입체 모형을 말하는데요. 이 커브를 메쉬로 바꾸려면 커브 투 메쉬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커브 투 메쉬는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얘는 커브를 메쉬로 바꿔줍니다.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커브 투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커브 라인을 메쉬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때 이 커브의 단면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커브 투 메쉬를 잘 보시면 프로파일 컬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파일 컬브는 컬브를 메쉬로 바꿀 때 그 단면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걸 연결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체의 단면이 달라지게 되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여기 프로파일 컬브에는 컬브만 연결해 주셔야 해요. 근데 우린 지오메트리 노드에 어떤 커브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Shift A키를 누른 다음 커브를 선택해 보시면 기본 모형이라는 뜻의 프리머티브가 나와요. 이 프리머티브 안에는 다양한 커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Quadratic Bezier라는 커브를 커브 투 메쉬의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양을 꽃잎처럼 만들어 줄게요. 꽃잎을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모여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만들려면 우린 먼저 Set Curve Radius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Set Curve Radius는 커브의 반지름 길이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Curve Radius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건 이 Set Curve Radius는 커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Curve to Mesh를 사용한 다음에는 이 물체가 사실상 입체 모형인 메쉬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Curve to Mesh 뒤에 Set Curve Radius를 넣으면 얘가 메쉬 상태라서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메쉬가 바뀌기 바로 전인 이 부분에 Set Curve Radius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Set Curve Radius를 넣으니까 갑자기 물체의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반지름 길이인 Radius 값이 작아서 그래요. 이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Radius 값을 조절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여기에 다른 것을 연결해서 물체의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그건 바로 스플라인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곡선의 여러 가지 특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Set Curve Radius에 연결하면 커브의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꽃잎의 뾰족한 끝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과 Set Curve Radius 값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바뀝니다. 근데 모양이 아직은 꽃잎 같지 않아서 여기에 다른 것을
것을 또 연결해 줄게요. 우리는 플롯 컬브라는 노드를 가져와서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롯 컬브는 컬브를 조절해서 나온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물체의 형태를 조절해 주거나 범위 등을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플롯 컬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이 플롯 컬브의 모양을 조절해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컬브를 일정하게 나눠주지 않아서 그래요. 현재 이 물체는 커브 라인이라는 커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커브 라인은 총 2개의 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커브 라인은 딱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진 거죠. 근데 이 모양을 꽃처럼 바꾸려면 커브 라인을 일정한 간격만큼 나눠서 점을 많이 만들어줘야 해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샘플 커브입니다. 리샘플 커브는 커브를 일정하게 나눠줘서 새로운 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리샘플 커브를 사용하면 커브에 있는 점의 개수를 늘려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리샘플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 리샘플 커브도 커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커브 투 메쉬로 메쉬가 되기 전인 커브 상태일 때 사용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커브 상태인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리샘플 커브의 카운트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10개의 점으로 이 커브를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 카운트 값을 30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플롯 커브를 다음과 같이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꽃잎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플롯 커브의 모양은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꽃잎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이 플롯 커브의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커브 라인을 일정한 간격만큼 나눠줄 거야. 이후 커브의 반지름길을 설정해 줄 건데 이때 이 커브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바꿔줄 거야. 그 다음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꽃잎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꽃잎을 함께 모아서 꽃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 전에 노드가 길어지면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이 노드를 좀 정리해 줄게요. 그룹 아웃풋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 컨트롤 J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때 맥북 유저의 경우에는 커맨드 J키를 눌러도 그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옆에 창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노드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컬러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노드 그룹으로 만든 것에 색상을 더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컬러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드 그룹에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빨간색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 옆에 창은 N키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를 눌러주세요. 맥북의 경우에는 펑션 키와 F2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노드 라벨이라는 게 뜹니다. 이건 우리가 그룹화시킨 노드 집합에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꽃잎이라는 뜻의 페탈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 노드 그룹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꽃잎을 여러 개 만들어서 꽃을 만들어 줄게요. 이때 이 꽃잎들을 복사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 같은 기능인데요. 닌자의 분신술을 보시면 본체는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 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꽃을 여러 개 만들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인스턴스 on points를 선택해 줄게요. 인스턴스 on points는 물체의 각 점마다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이걸 그룹 아웃풋과 연결해 줄 건데요. 이때는 단축키를 사용해 볼게요. 인스턴스 on points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lt 키를 눌러주세요. 맥북의 경우에는 Shift 옵션 키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노드가 바로 그룹 아웃풋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든 꽃잎이 사라져 버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든 꽃잎 노드가 끊어지고 인스턴스 노드만 연결이 돼서 그래요. 또 이걸 연결해 줄 거니까 잠시 이 꽃잎은 연결해 주지 않을게요. 근데 인스턴스 on points를 연결해 주긴 했는데 물체가 안 나타나죠. 그 이유는 어떤 물체에다가 우리가 복제품을 만들 건지 아직 입력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원에다가 꽃잎을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원 모양을 먼저 가져와 주겠습니다. 원 모양은 curve circle이에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circle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on points의 포인트와 연결해 줄게요. 이건 어떤 물체에다가 복제품을 만들지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건 우리가 아직 어떤 물체를 복제할지 입력해 주지 않아서 물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꽃잎을 복제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꽃잎을 여기에 연결해 줘야겠어요. 아까 우리가 만든 꽃잎 그룹에서 맨 끝에 있는 curved mesh 노드를 끌어다가 인스턴스 on points의 인스턴스와 연결해 주세요. 여기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꽃잎들이 많이 복제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꽃잎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때는 여기 커브 서클에 점의 개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에다가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커브 서클에 점이 많으면 인스턴스 언포인트가 커브 서클에 있는 점의 개수만큼 복제품을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복제품인 인스턴스의 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커브 서클에 점의 개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커브 서클을 보시면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해상도라는 뜻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얘는 커브 서클의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레졸루션 값을 6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6개의 꽃잎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꽃잎들의 방향이 뭔가 이상하니까 얘들의 방향을 지금 조절해 줄게요. 이때는 Align Rotation to Vector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벡터의 방향에 따라 물체의 회전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lign Rotation to Vector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여기의 로테이션은 복제품인 인스턴스들의 회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연결해 주신 다음 이 Z값을 X나 Y로 설정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연결해 줄게요. 그건 바로 포지션 노드입니다. 포지션은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Align Rotation to Vector에 연결해서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의 위치를 설정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포지션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Align Rotation to Vector에 벡터와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Align Rotation to Vector를 Y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들이 안쪽을 향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꽃잎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때는 꽃잎을 붙여주고 있는 본체인 Curve Circle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Curve Circle을 보시면 Radius 값이 있는데 이게 Curve Circle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Curve Circle의 Radius 값을 0.01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제 꽃잎이 피어나게끔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Set Posit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Set Position은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걸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설정해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꽃잎과 인스턴스가 연결된 부분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이 꽃잎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줄지 입력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이 Set Position에 몇 가지를 더 연결해줄게요. 우리는 Transform Points라는 노드를 연결해줄 겁니다. Transform Point는 물체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Transform Points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Set Position의 위치 간격을 조절해주는 값인 Offset과 연결해주세요. 근데 아직 반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을 가지고 위치를 바꿔줄 건지 입력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물체에 있는 점의 현재 위치를 바탕으로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꽃을 피어나게끔 만들어줄 거니까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의 현재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포지션 노드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줘야 해요. 한번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포지션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Transform Points의 벡터와 연결해주세요. 이때 벡터는 어떤 점의 위치를 바꿔줄 건지 입력해주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Transform Points에 Transform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Transform에 다른 노드를 연결해줘야 물체에 있는 점의 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Transform Points에 Combine Transform이라는 노드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때 Combine Transform은 우리가 바꿔준 위치값과 회전값, 크기값을 모두 합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Combine Transform의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바꿔서 입력해주게 되면 이 바꾼 값을 Combine Transform이 합쳐서 결과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내보낸 결과를 가지고 물체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이 Combine Transform은 Transform Points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Transform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Transform Points의 Transform과 연결해주세요. 이제 여기 Rotation X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세하게 적용해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연결해줄게요. 그건 바로 Accumulate Field입니다. 여기서 Accumulate는 모으다, 축적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입력된 값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총합을 계산해 내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이 Accumulate Field는 입력된 값을 모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점차 크기가 커지는 모형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ccumulate Field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모드를 트랜스폼으로 바꿔주세요. 색이 바뀌었으면 이제 이 사이에 Accumulate Field를 넣어줍니다. 이제 Combine Transform의 회전값인 로테이션 값을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모양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꽃잎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여기 꽃잎 노드 집합에 가서 플로 커브의 값을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신 다음 Curve to Mesh의 프로파일 컬브와 연결된 쿼드라틱 베지어 부분으로 들어가 주세요. 쿼드라틱 베지어의 미들 Y 값을 0.7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여기 로테이션 X 값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럼 꽃이 피어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넣어줄게요. 재생 위치를 맨 앞에 놓아둔 다음 Combine Transform의 로테이션 X를 0으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위치를 맨 뒤에 넣어준 다음 로테이션 X를 마이너스 0.3으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이제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근데 피어나는 모양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때는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커브드 메쉬의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된 쿼드라틱 베지어의 미들 Y 값을 조절해줬잖아요. 이걸 조절해보면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키프레임을 넣어서 조절해볼게요. 맨 앞에 재생위치를 놓아둔 다음 쿼드라틱 베지어의 미들 Y 값을 2.7 정도로 설정해주신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재생위치를 놓아둔 다음 쿼드라틱 베지어의 미들 Y 값을 0.7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재생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저랑 값을 다르게 설정하셨다면 다른 모양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플로 커브나 커브드 메쉬와 연결된 쿼드라틱 베지어의 값 혹은 컴바인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값을 살짝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건 직접 값을 조절해 보셔서 설정해 보세요. 그럼 이번엔 이 꽃이 자라는 장면을 만들어 줄게요. 이때는 트림 컬브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트림 컬브에서 트림은 다듬다,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컬브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트림 컬브는 컬브를 잘라서 마치 서서히 커브가 자라게끔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트림 컬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꽃잎 노드 집합의 앞부분인 컬브 라인의 바로 뒤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엔드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마치 꽃봉오리가 서서히 자라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한번 키프레임을 넣어 볼게요. 맨 앞에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트림 컬브의 엔드 값을 0으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트림 컬브의 엔드 값을 1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꽃이 피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때는 물체 전체의 모양을 살짝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라는 노드를 가져와서 물체 전체 모양을 살짝 수정해 줄게요. 이때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는 물체의 전체 특성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맨 뒤에 넣어주세요.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보시면 물체의 전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값인 스케일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린 조절해서 영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키프레임을 넣어서 물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초반에는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는 이 물체가 거의 안 보이게끔 만드는 게 좋겠어요. 한번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스케일 값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초반에는 물체의 크기가 아주 작았다가 점차 커지게끔 만들어 줄게요. 재생위치를 맨 앞에 놓아둔 다음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스케일 X, Y, Z를 모두 0으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위치를 맨 뒤에 놓은 다음 스케일 X, Y, Z를 모두 1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꽃이 자라면서 피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꽃술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 꽃술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그 전에 노드가 길어지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노드들을 좀 정리해 줄게요. 여기 Set 포지션에서 Combine Transform까지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J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N키를 눌러서 창을 연 후 노드 부분을 클릭하고 컬러를 체크해서 색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이걸 파란색으로 설정해줄게요. 그 다음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를 눌러서 이름을 지어줄게요. 맥북의 경우에는 펑션 키와 F2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꽃이 피는 장면을 조절하는 거니까 꽃이 피다라는 뜻의 블룸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스턴스 부분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Ctrl J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든 다음 노드 부분에서 컬러를 체크해서 색을 설정해줍니다. 이후 F2, 맥북의 경우에는 펑션 키와 F2키를 눌러서 이름을
이름을 인스턴스라고 설정해 줄게요. 자, 다 됐으면 이제 꽃술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너무 노드가 길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따로 꽃술을 만들어 볼게요. H키를 눌러서 이 물체를 잠시 숨겨줍니다. 이제 꽃술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UV 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한 다음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노드의 이름을 센터 플라워라고 이름 지을게요. 이제 이걸 꽃술로 만들 건데 꽃술 모양은 커브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인 UV 스피어, 즉 그룹 인풋을 X키로 삭제해 줄게요. 이번엔 컬브 라인을 가져올 건데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컬브 라인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룹 아웃풋과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컬브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이 컬브 라인의 모양을 살짝 휘어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는 Set Posit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Set Position은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걸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어떤 식으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설정해 줄지 입력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약간 이 커브가 휘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여기 Set Position에 노이즈 텍스처를 입력해 줄게요. 노이즈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모양입니다.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노이즈 텍스처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Set Position에 Offset과 연결해 주세요. 근데 휘어지진 않고 커브의 위치만 살짝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커브를 일정한 간격만큼 나눠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리샘블 커브로 커브 라인을 일정한 간격만큼 나눠줬었죠. 그걸 이번에도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리샘플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지금은 리샘플 커브의 카운트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30개의 점으로 이 커브 라인이 일정한 간격만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이즈 텍스처에 의해서 커브 라인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노이즈 텍스처에 의해 이 커브 라인의 위치 값이 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때는 노이즈 텍스처에다가 벡터 매스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노이즈 텍스처는 평균 0.5의 값만큼 랜덤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이즈 텍스처에 의해서 물체 위치가 살짝 바뀌게 되면 노이즈 텍스처가 작동하는 평균 0.5의 값만큼 값을 빼주면 물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0.5의 값을 빼주기 위해서 벡터 매스를 가져와 주겠습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벡터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우린 노이즈 텍스처가 작동하는 평균 0.5의 값을 빼줘야 하니까 여기 벡터 값에 모두 마이너스 0.5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 라인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많이 커브가 휘어진 것 같아서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좀 조절해 줄게요. 저는 노이즈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값인 스케일을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꽃술의 윗부분이 너무 휘어진 것 같아요. 원래 꽃술의 아랫부분은 꽃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데 얘는 너무 휘어져 있으니까 좀 더 세팅을 해줄게요. 이때는 스플라인 파라미터와 벡터 매스를 함께 적용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벡터 매스를 가져와 줄게요. 밑에 벡터 매스가 있으니까 얘를 복제해 주겠습니다. 벡터 매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서 벡터 매스를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후 이 벡터 매스의 밑에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하신 뒤 이 부분을 눌러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여기 멀티플라이의 밑에 값에다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연결해 줄 건데요. 스플라인 파라미터는 아까 봤듯이 커브를 연결해주면 커브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벡터 매스의 멀티플라이와 연결을 해줄 거예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멀티플라이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벡터 매스의 멀티플라이가 노이즈 텍스처와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값을 곱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꽃술의 단면을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Curve to Mesh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urve to Mesh는 커브를 메쉬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메쉬로 바꿔줄 때 물체 단면을 설정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얘를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프로파일 커브에 우린 Curve Circle을 연결해서 단면을 동그랗게 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Curve Circle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해줄게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커져버렸네요. 이때는 여기 Curve Circle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값인 Radius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 Radius 값을 0.002로 설정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물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Curve to Mesh의 Fill Caps 부분을 체크하면 동그란 꽃술의 안쪽이 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이 컬브 라인의 높이를 살짝 줄여줄게요. 컬브 라인 부분을 보시면 end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end z값을 0.6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높이가 살짝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노드가 길면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룹 아웃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N키를 눌러서 옆에 창을 연 후 노드 부분에서 컬러를 체크해서 색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색을 설정해줄게요. 그 다음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 혹은 맥북의 경우에는 펑션 키와 F2키를 함께 눌러서 이름을 센터 플라워 라인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번엔 이 꽃을 여러 개 만들어줄 건데요. 이때는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인 인스턴스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해줄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의 각 점마다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걸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lt 키 혹은 맥북의 경우에는 Shift 옵션 키를 눌러서 그룹 아웃풋과 바로 연결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든 꽃술 부분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서 인스턴스 언포인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꽃술을 여러 개 복제해줄 거니까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인스턴스 부분에 아까 만든 꽃술 부분을 연결해줄게요. 이때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꽃술을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컬브 서클에다가 꽃술을 복제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컬브 서클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포인트와 연결해줄게요. 이건 어떤 물체에 복제품을 붙일지를 입력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지금 컬브 서클의 해상도 값인 레졸루션이 32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건 32개의 점으로 이 컬브 서클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의 각각의 점에다가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니까 32개의 복제품이 생긴 거예요. 저희는 이 컬브 서클의 레졸루션 값을 6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컬브 서클의 크기를 줄여서 이 꽃술이 안에 모이게끔 만들어 줄게요. 여기 컬브 서클의 레디우스 값을 0.01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술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이 꽃술들을 회전시켜 볼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회전값인 로테이션에다가 우리는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를 입력해서 복제품들을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는 위치값인 벡터에 따라서 회전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우리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주고 싶으니까 이걸 Z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에다가 우리는 포지션을 연결해 줄 건데요. 포지션은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현재 위치 정보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연결해서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회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포지션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의 벡터와 연결해주세요. 이제 여기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의 팩터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렇게 살짝 꽃술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팩터 값을 0.1로 설정해줄게요. 근데 꽃술들이 너무 크기가 일정한 것 같아서 이 꽃술들의 크기를 랜덤하게 바꿔줄게요. 이때는 랜덤 밸류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랜덤 밸류는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크기 값을 조절해주는 값인 스케일에다가 연결해줍니다. 근데 약간 꽃술의 회전이 너무 일정한 것 같아서 꽃술이 랜덤하게 회전하게 해줄게요. 이때는 Rotate Instance라는 노드를 함께 사용해줘야 합니다. 이건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회전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Rotate Instanc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제 랜덤한 값을 입력해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지를 입력해줄게요. 저희는 Z축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회전하길 바라는데요. 이때는 Combine XYZ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ombine XYZ는 X, Y, Z라는 세 개의 축에 입력된 값을 합쳐서 하나의 벡터 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XYZ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이제 Z축으로 랜덤하게 회전시키길 바라니까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아까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려면 랜덤 밸류라는 노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랜덤 밸류를 가져와서 사용해줄게요. 옆에 랜덤 밸류를 복제해주겠습니다. 랜덤 밸류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서 이걸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Combine XYZ의 Z축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랜덤 밸류의 최소값인 min은 -25, 최대값인 max는 12로 설정해줄게요. 그러면 물체
물체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이 노드들을 잠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노드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키를 눌러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N키를 눌러서 옆에 창을 연 후 노드 부분에서 컬러를 체크한 후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이 묶음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 혹은 맥북의 경우에는 펑션 키와 F2키를 함께 눌러서 이름을 센터 플라워 인스턴스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이제 이 꽃술이 서서히 자라게끔 만들어줄게요. 그 전에 잠시 아까 숨겨줬던 꽃을 선택한 다음 Alt H키 혹은 옵션 H키를 눌러서 숨긴 물체를 보여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할 때 우린 트림 커브라는 노드를 사용했었죠. 이번에도 사용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트림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커브 라인 바로 뒤에 넣어주세요. 트림 커브는 커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반드시 물체가 커브 상태일 때 사용해주셔야 해요. 참고해주세요. 이제 재생 위치를 맨 끝에 놓아둔 다음 엔드 값을 1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위치를 150 정도에 놓아둔 다음 엔드 값을 0으로 설정하고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꽃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밑부분에 꽃술의 모양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특정 시간 전까지는 이 모양이 나오지 않게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딜리트 지오메트리입니다. 이건 물체의 특성을 지워주는 기능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특정 부분을 지워줄 수도 있고 특정 시간 동안 물체의 특성을 지워줄 수도 있죠.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딜리트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근데 꽃술이 아예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딜리트 지오메트리가 물체의 특성을 지워주는 기능이라서 그래요. 어떤 부분을 지울지 어떤 시기에 지울지를 우리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딜리트 지오메트리가 물체 전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시점까지 이 물체를 지울지에 대한 조건을 입력해줄게요. 이때는 씬타임이라는 노드를 먼저 연결해줘야 합니다. 씬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있는 재생 위치예요. 이때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1프레임, 2프레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씬타임입니다. 씬타임에서 세컨스는 초마다 물체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프레임은 프레임마다 물체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때 여기 한 칸 한 칸이 1프레임이에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씬타임의 프레임을 딜리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과 연결해 줄게요. 이때 딜리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은 어떤 걸 지울지를 입력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씬타임의 프레임을 연결해줬으니까 이건 뭐뭐 한 프레임을 지워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어떤 프레임부터 지워줄지에 대한 조건을 상세하게 입력해 볼게요. 이때는 컴페어 노드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건데요. 컴페어 노드는 말 그대로 비교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뭐뭐 이상 혹은 뭐뭐 이하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냥 쉽게 컴페어 노드는 조건을 비교해준다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그럼 이걸 가져와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컴페어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greater than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건 뭐뭐보다 큰 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모드를 less than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건 뭐뭐보다 작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 밑에 B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보다 작은 것을 딜리트 지오메트리 노드가 지워주게 됩니다. 우리는 씬타임의 프레임이랑 컴페어 노드의 less than 그리고 딜리트 지오메트리를 연결해줬으니까 이 노드는 프레임이 B의 값보다 작으면 그것을 지워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령 여기 B에다가 55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이 노드는 프레임 55보다 작으면 특성을 지워주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5로 B의 값을 넣은 다음 less than으로 설정하면 55 프레임 미만은 딜리트 지오메트리 노드가 물체를 지워줘서 55 프레임 미만까지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꽃술을 자라게 할 때 트림 커브를 150 프레임에 0, 250 프레임에 1이라는 값을 넣어서 키프레임을 찍어줬어요. 그럼 150 프레임 이전에는 물체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B에다가 15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50 프레임 미만은 물체가 지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번 이 B의 값을 150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150 프레임 이전에는 꽃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재생해보시면 150 프레임 이전에는 꽃술이 안 보이게 되긴 했는데 이 꽃술이 초반에는 너무 크게 회전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따로 키프레임을 또 찍어주시면 됩니다. 210 정도의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꽃술 인스턴스 부분에 가주세요. 그리고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에 연결된 랜덤 밸류의 맥스 값을 0으로 설정한 후 210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후 맨 끝에 재생 위치
위치를 놓아둔 다음 랜덤 밸류의 맥스 값을 1로 설정한 후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꽃술 부분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이 꽃술을 꽃과 합쳐줄게요. 꽃술을 선택해서 이 창에서 눈 아이콘과 카메라 아이콘을 모두 꺼서 화면과 결과창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럼 꽃술이 안 보일 텐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이 꽃 노드에다가 방금 만든 꽃술 노드를 가져와 줄 거예요. 꽃을 선택하면 아까 만든 꽃 노드들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Shift A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그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만든 노드 그룹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센터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꽃술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줬었죠. 이제 그룹을 클릭해보시면 이 꽃술 지오메트리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센터 플라워가 있죠.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이 센터 플라워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lt 키 혹은 Shift 옵션 키를 눌러서 그룹 아웃풋과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든 꽃술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꽃술을 연결하다 보니 꽃 모양 노드의 연결이 끊어져서 이 둘이 모두 나오게끔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조인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건 2개 이상의 물체의 특성을 합쳐줍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조인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꽃 노드 부분을 조인 지오메트리와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꽃과 꽃술 모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꽃술 부분의 노드를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따로 지오메트리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이때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꽃술 지오메트리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탭키를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이 물체에 색만 따로 입혀줄게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따로 물체의 매트리얼을 설정해주는 노드를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Set 매트리얼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매트리얼을 설정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사용해볼 건데 그 전에 매트리얼부터 만들게요. 오른편의 매트리얼 탭에서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매트리얼의 이름을 플라워 바디라고 설정해줄게요. 이후 색상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른편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이 매트리얼은 센터 플라워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주세요. 이제 이 색깔을 입히려면 Set 매트리얼이라는 노드를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해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매트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연결해주세요. 여기 부분은 꽃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까 만든 매트리얼을 찾아줍니다. 이 부분은 꽃 부분이니까 여기 플라워 바디라는 매트리얼을 설정해주겠습니다. 이제 렌더뷰에 가보시면 이렇게 색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꽃술 부분에 매트리얼을 입혀줄게요. 셋 매트리얼을 복제해서 그대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 셋 매트리얼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 이 부분에 넣어주세요. 이건 꽃술 부분이에요. 그 다음 여기 적용된 매트리얼을 X키로 삭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꽃술 부분이니까 아까 설정한 센터 플라워 매트리얼을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자라는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꼬리 부분에 있는 플로 커브의 값을 조금 조절해 줄게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값을 조절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매트리얼은 자유롭게 연결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사이트에서 따로 텍스처를 가져오셔서 매트리얼을 적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키프레임을 넣어서 이 꽃이 서서히 나타나게끔 만들어 줬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오메트리 노드 밖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조절해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조절해 주고 싶은 값을 그룹 인풋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 밖에 우리가 연결한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건 사실 선택사항이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히 노드가 길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꽃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드들을 더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드가 너무 길어지는 데다가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은 부분을 최대한 생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섬세하게 꽃이 피우는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연습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